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제 향후 5년 동안 중국을 이끌 최고 지도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향후 5년뿐만이 아니라 또 시진핑의 1인 지배 체계를 완전히 구축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 말씀해 주신 내용과 비슷하게 기사들이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네. 특히나 지금 보는 중앙일보를 포함해서 여러 신문들은 1인 천하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번 시진핑 정권 3기 구성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중국 신임 최고 지도부 7명이 순서대로 기자회견장에 입장하는 모습인데 시진핑 국가주석을 필두로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등이 차례로 들어오자 현장에서는 기자들의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네. 기사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요. 100% 시진핑 친위대를 연상케 하는 측근 일색의 인사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당대회 폐막식 도중 후진타오 전 주석이 퇴장한 것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네. 1인 체제를 완성한 시진핑 주석이 당 원로의 간섭을 막기 위해 경고 차원에서 강제로 퇴장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고 했고요. 또 반대로 후진타오 전 주석이 자신의 좌정격인 리커창 총리 등이 상무위원은 물론 중앙위원회도 탈락을 하니까 항의 표시로 자진 퇴장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틀 후라고 불리는 후추나 부총리의 상무위원 탈락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또 건강 악화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번에도 5년 전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후계자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뒤에 시진핑 주석의 4연임 가능성도 커졌다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국내 정치 상황도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추가 폭로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신문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준비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 있겠느냐. 이재명이 명령한 것은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네. 이렇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연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민주당의 분위기는 갈수록 뒤숭숭해지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는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겉으로는 야당 탄압을 내세우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지만 그 속은 좀 복잡할 수 있다는 해석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를 조작이라면서 전면 부인하자니 관련자의 결백만을 믿고 대응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했고요. 그렇다고 혐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니 검찰의 수사를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요. 일단은 이 대표와 김 부원장의 말을 믿어야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나면 당이 통째로 신뢰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재선 의원은 김 부원장의 혐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니 당사 압수수색 당시 강경 대응한 것이 오판임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 특검 추진이 민주당이 활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드라고 표현했는데요. 단독 처리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사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검찰의 이전 정권 관련된 수사가 이어지면서 여야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장외 대립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면 통합과 멀어진 윤 대통령, 보수 진보 갈등, 광장의 대결로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는 사진 2장이 걸려 있습니다. 네. 왼쪽 사진은요. 보수단체가 집회를 벌이는 모습인데 좀 자세히 보면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 또 자세히 보면은 곳곳에 성조기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진보 진영 집회 모습인데요. 윤석열 퇴진을 주로 외치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는 김건희 특검이라는 문구도 함께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야 갈등에 이어서 장외 대립까지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좀처럼 중도층 민심이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층 민심에 올인하면서 강경 기조를 띠는 거란 분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에 해외 관광이 점차 활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한국인을 노린 셋업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셋업 범죄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네, 한국일보 기사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셋업 범죄는 미리 어떠한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을 함정에 빠뜨려서 석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의 범죄를 얘기합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요. 미성년자를 의도적으로 관광객에게 접근시켜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경찰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인을 노린 셋업 범죄는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가장 심한 건 필리핀이라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 이전에 필리핀 관광이 활발하던 시기에 셋업 범죄가 상당히 많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필리핀이 유흥 문화가 발달돼 있고 또 부패가 심하고 총기 사용이 자유롭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셋업 범죄에 한번 덫에 걸리게 되면 빠져나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같이 술자리만 하고 성매매는 하지 않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들이 범죄에 가담한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유죄를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SNS를 통한 제안이나 필리핀 여행 상품은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취업준비생 다수가 지금 구직을 단념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지난달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이 대학생과 졸업생 등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제목에는 취준생 중 66%가 구직을 단념했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 중에 쉬고 있다라는 응답은 7.3%였고요. 거의 안 한다라는 응답이 26.7%, 의례적으로 한다라는 응답이 31.8%였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역량이나 기술,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라는 답이 49.5%로 가장 많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해서라는 응답도 38.8%로 적지 않았습니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준생들은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 때문에 신입 채용이 줄어든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고요. 근로 조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답변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젊은 층이 구직을 포기하면 경제 전체가 역동성을 잃고 후퇴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또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포츠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바로 오후 6시 30분에 프로야구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LG와 키움에 맞붙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두 팀이 5판 3승제로 맞대결을 펼치고 이긴 팀은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동아일보는 어느 팀의 간절함이 더 클까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일단 LG 입장에서 보면요. 마지막 한국 시리즈 진출이 20년 전 2002년입니다. 네. 롯데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랜 기간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간절함이 크다고 봤고요. 반면 키움은 리그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무관팀이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에 대한 간절함이 크다고 봤습니다. 지금 주요 지표도 함께 나와 있는데요. 일단 시즌 중 상대 전적을 보면 LG가 10승 6패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대 포스트 시즌 전적으로 보자면 키움이 7승 6패로 다소 앞서고 있었습니다. 네. 투수진의 성적도 막상막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즌 중에 선발들의 평균 자책점을 보면 키움이 팀 1위였고요. 또 구원 투수들의 평균 자책점으로 보면 LG가 1위였습니다. 한 야구 통계학 사이트에서는 마무리 투수가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LG에서는 올 시즌 42세이브를 기록한 고우석이라는 든든한 마무리 투수가 있고요. 반면 키움은 여러 선수가 힘을 합쳐서 48개의 세이브를 기록해서 팀 세이브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3승제로 진행하는 역대 플레이오프 중에 80.6%는 1차전을 승리한 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경기에서 누가 이길지 많은 집중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느 팀이 이길지, 어느 팀이 더 간절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